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당내 문제, 혁신위가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는 당내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지율까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인현 위원장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마 영남 중진 험지 출마에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당하고도 허심탄회한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누구 가족처럼 복잡한 일, 저 재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다. 낙동강 하류는 좀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 아유, 제가 낙동강 하류는 6.25 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오셨고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농담도 못합니까? 영남권 인사들이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전문가들이 정해지면은 제가 5.18에도 모시고 갈 거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재혼한 사실까지 꺼낼 정도로 진솔하지만 아마 5.18 광주 민주화무역부터 참배하는 걸로 시작할 거다. 오늘도 저러 얘기를 했는데 특히 와이프 빼고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그제 얘기. 이번에 다 바꿔야 된다. 이게 마치 낙동강 하류 세력, 영남 중진에게 험지 출마, 수도권 출마를 제안하는 건 아니냐.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도 좀 하시려고 했다가 좀 잠깐 접었던 내용이 바로 저건데 낙동강 하류 세력에 대한 좀 발언 좀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늘 국민의힘 이 보수당의 혁신을 얘기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영남의 기득권을 어떻게 좀 혁파할 것이냐 그런 건데 예. 다선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보수당의 영남 또 이제 민주당의 이 호남은 속된 말로 공천만 받으면 웬만한 사람 다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혈투를 벌여야 되는 의원들하고는 같은 당 소속이지만요. 감각이라든가 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예. 이제 민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민심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그런 건데 예. 지금 보니까 영남에 지금 사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3선 이상 해가지고 1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를 새로 얻으려면 쥐고 있는 하나를 놔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사자성어에도 연밀, 방일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 5년 임기 중에 2년도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정확히 2년쯤 될 때 치러지는 건데 저기 계신 저 16분이요. 뭔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근데 하태경 의원처럼 수도권으로 옮겨서 출마하겠다. 그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불출마도 방법입니다. 네. 나는 수도권 옮겨봤자 왜 경쟁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그러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예. 윤석열 정권 이제 내년 총선 이후에도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다음에 당의 전체적인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한다면 장관 자리, 총리 자리 그다음에 또 2년 후에는 또 시도지사 지방선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저 16명. 그런데 이 하태경 의원이 비윤으로 분리되잖아요. 예. 비윤. 근데 비윤인 하태경 의원도 저렇게 하는데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영남 다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없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제가 먼저 화면을 좀 보면 16명을 얼굴을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요 인물들을 저희가 그래픽에 준비했어요. 직함 생략하고 주호영, 윤재호, 김기현, 이채익, 서병수, 조경태, 장재원, 하태경, 김도원. 하태경 의원은 이미 출마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경남 지역에 김영선, 박대출, 윤영석, 조혜진. 근데 특히 여기 보면 신지호 의원님, 네. 김기현 대표도 있는데 그럼 김기현 대표도 험지 출마하는 건 아니냐? 네. 저는 김기현 대표라고 예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울산에서 4번이나 했고 울산시장도 한 번 하신 분이고 예.
그렇다면은 뭐 김기현 대표부터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뭐 꼭 하태경 의원처럼 뭐 수도권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출마를 통해서 이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뭐 노리는, 그러니까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 뭐 이런 좀 그 지혜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내 거니까 내가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예. 꽉 쥐려면요 더 그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 이승훈 변호사님, 상대당으로서 결국은 쇄신 작업 시작했고, 그러면 기득권인 영남권 중진부터 험지 출마하라, 타파라는 게 이 쇄신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 포함해서 한 5선만 해도 굉장히 여러 명인데 5선이면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이제는 좀 나라를 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당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험지 출마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뭐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어른이라고 한다면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로 가서 또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험지 출마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위원장이 이번 주에는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겠다 했습니다만, 이제 혁신위가 꾸려지면 아내와 자식부터 바꾸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공천권이 없는데 공천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내려놓고 멀리해라. 그리고 당대표에게는 오히려 험지로 출마해라. 이런 요구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해야지만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말로 제대로 혁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농담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볍게 내는 걸 보면 이런 혁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당 내부에서도 벌써 영남권 중진들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영남에서 3선 하면 올라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님은 좀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수도권 승리가 목표잖아요. 당대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셔야 우리 당의 지금 혁신 분위기 이어지고 있지만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게 인요한 혁신을 도와주는 거라고 봅니다. 왜 영남에서 3선 4선 하신 분들은 험지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뭐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도 또 톤도 다를 수 있긴 한데, 보여지기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가운데 영남 출신 56명,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니까 최병무 의원께서는 이 낙동강 세력 뒷전 발언,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약간 뼈 있는 농담이었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호남,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영남이라는 거는 뭐 사실상 그 당의 패권을 다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동강 하류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걸 굳이 따지자면 뭐 TK는 아니고 PK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개념은, 그러니까 낙동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남을 상징하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저게 만약에 지금까지 전부 다 전면에 서 있었는데 또 그 혁신위원회 그 체제 하에서도 또 전면에 선다 그러면 바뀐 게 없다, 국민들이 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저는 정무적 판단의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그 얘기는 결국 영남권은 아무래도 이 혁신위원회 체제에서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중간 이후에 나서서 이 당이 영남당이다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거를 강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본인이 혁신위원을 인선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오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부터 뭐 영남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영남권이 다시 혁신위원회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인사, 그런 사람은 아마 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예. 저하고 같이 이 화면을 보시. 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은 이 물갈이라는 그 흐름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뺀다. 뭐 왜냐하면 여기서도 3선이든 5선이든 4선이든 그 현장에서
지역에서 자체 경쟁력이 있는 의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갈이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영남 쪽은 워낙 후보군이 굉장히 많고 예. 저기에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지망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망생이요. 그게 무슨 선거 결과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본인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다선 중진들이 뭔가 헌신하고 당을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불출마가 됐든 아니면 험지 출마가 됐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외력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이러저러한 부작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안 좋은 그 반면 교사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도 비슷한 그 영남 다선 중진 험지 출마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몇몇 분이 험지에 출마했다가 다 떨어지고 그냥 양지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서 무소속으로 버텼던 분들도 또 다 당선이 돼가지고 살아왔어요.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는 있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예.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게 괜히 험지 출마하는 것보다 낫다. 예.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 교훈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진짜 영남 기득권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김기현 대표의 뒷배도 아니고 예. 혁신위원들의 면면의 참신성도 아니고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예. 인희원 위원장의 입과 마이크에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인희원 위원장이 무슨 혁신의 카드를 내걸고 알겠습니다. 또 당 안팎의 지지자들과 또 의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통해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박원석 의원께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 방송 전에 한 영남권 의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영남권 의원이 저한테 아니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건지 물갈이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약간 이런 내용이 나니까 볼멘소를 해서 한번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도 인유한 위원장에게 꽤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좀 대화하겠다 이렇게 대화 의지 좀 밝혔는데 원래 성품이 그래요. 그분 우리 저 인 위원장이 누구에게나 참 속 시원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스타일상 그렇게 안 하겠어요. 대통령실은 뭐 행정하는 곳이고 정책을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지 당의 운영을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예요. 혁신위원 인선을 하루 앞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혁신위원장을 만나러 왔으면 또 이제 용산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그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난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다 하시라 그랬어요. 알아서 다 하시라.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말할 거라고 했고 총선 공천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이 없을 것이다. 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표면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도 내년에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당연히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죠. 근데 윤 대통령이요. 예,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영남의 다선 의원들과 윤 대통령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묘하게 또 거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래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예. 다 영남이었어요. 다 영남. 그러니까 이 보수당 계열로는 이승만 대통령 이래 최초로 비영남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리고 기성 정치권에 빚이 없어요. 기성 정치권에. 물론 이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대단한 빚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영남의 뭔가 그 혁신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 해석으로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남은 임기 3년이 사실상 거의 국정 마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반도 못 채우고 사실상 국정 마비 레임덕에 빠지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총선 승리라는 게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생각과 인유한 위원장의 생각, 마음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일치할 수가 있다. 오히려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른 결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통합, 희생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인요한 위원장의 저 발언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낙동강 세력. 그 발언이 좀 파장이 있어서 저희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추도식 참석 얘기와 함께 맞물리면서 하나하나 첫 번째 이슈로 준비해봤습니다.